1992년 8월 24일 한국에 있었던 주한 대만 대사관의 국기가 마지막 하강식을 치렀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단교를 선택한 충격적인 날이었는데요. 이후 최근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과 대만은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에 합의해 한국 국민은 대만에서, 대만 국민은 한국에서 무비자로 최장 90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됐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허가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민간 항공 협정까지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죠. 온통 일본산으로 도배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대만 자동차 점유율을 보시면 토요타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쿠오즈이가 33.2%로 압도적인 1위, 21.6%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에 차이나 모터도 이름만 차이나지 사실상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를 대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3위인 율론도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대신 판매하고 있고, 4위 타이완 혼다도 역시 일본 차를 대만에 팔고 있죠. 즉 지난해 대만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86.9%가 일본 자동차였다는 뜻이죠. 심지어 대만에서 택시도 전부 토요타이고, 대만에서 달리고 있는 기차들도 상당수가 일본산입니다. 반면 대만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한국은 얄미운 나라, 한국을 이기면 통쾌하다 라는 질투심과 이유 없는 반한 감정만 존재할 뿐이었죠.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보다 월등히 강력했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최고의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쓸어버리는 바람에 대만의 전기, 전자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았고, 특히 대만 재계서열 1위인 홍하이그룹의 고타이밍은 주주총회 자리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라며 일본은 한국처럼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과 손을 잡고 앞으로 3에서 5년 안으로 한국이 삼성전자를 꺾겠다 라는 기업인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도 필터링 없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대만의 홍하이그룹은 일본에서 경영난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일본 전통의 전자기업 샤프를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바의 PC 사업까지 사들였습니다. 당시 샤프는 삼성전자의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샤프를 인수한 뒤 갑자기 공급을 끊겠다고 삼성에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TV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뻔한 위기를 겪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한 홍하이그룹의 고타이밍 회장이 경영 이선으로 퇴진하자마자 삼성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삼성이 괘씸죄를 적용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만 매체 연합보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한 이후 가장 먼저 야구 리그를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대만이다. 그런데 미국 ESPN은 한국의 KBO 리그만 사서 미국에 중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미국 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야구 리그를 열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라며 질투심으로 가득 찬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한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던 대만의 태도가 최근 180도 변화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을 추종하기 시작하려는 것인데, 대만에서 반일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대만 동부 지역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대만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죠. 대만이 내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철도 차량은 일본이 만든 것으로 사고 직전에 설계 착오 때문에 안전장치를 끈 사실이 관리자에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은 해당 철도 차량을 제작한 일본 차량 제조사 설계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제조 당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필요한 배선이 빠져 있어 열차 자동 제어 보호 시스템의 전원이 끊어졌을 때 무선으로 관리자에게 통지가 안 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 대만 철도국장의 사과만 있었을 뿐, 문제의 일본 회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라며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라고 대답해 대만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미래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만 입장에서도 일본 대신 그동안 단교했던 한국과 다시 손잡고 교역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산하의
세계 경쟁력 센터가 공개한 2020년 국가 경쟁력 영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63개국 가운데 23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나 오른 반면 일본은 4단계 추락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고용, 생활의 질, 정부 투자, 기업 효율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민진당 출신의 전직 부총통 리슈란은 한국과 대만은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도 한국을 아주 좋아한다. 라며 한국과 대만의 협력 관계가 강력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우려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63개국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대만은 3곳, 대만 북부 타이베이 대만대학교, 중부의 타이중과 남부 가오슝 지역 소재학교에서 예정대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개시했고 하루 만에 무려 4,000명이 넘는 대만인들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는 4,794명이었는데 올해 4,848명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웠던 일요일 새벽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 일어난 전쟁. 국민들의 삶의 터전은 모두 파괴가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생겨나고 가족과 헤어져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는 휴전 중인 상태이죠.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일어난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16개 국가의 군인들이 한반도로 파병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 중에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승전보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기억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덕수궁을 비롯해서 국보 1호 숭례문, 흥인지문, 한강대교 철골 구조물에까지 6.25의 탄흔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산 증인들, 바로 6.25 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입니다. 조국의 청춘을 바친 참전 용사,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찬란하게 빛나야 할 그들의 삶은 뜻밖의 매우 처참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끼니를 걱정하는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아픈 아내에게 귤 한 봉지 사줄 돈이 없어 마트에서 귤을 훔친 일도 발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가 절도범이 되며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국내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을 위해 선뜻 먼 나라로부터 파병을 결정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사회주의 체제에 총을 쏜 민족의 반역자라며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며 참전 용사로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있다고 하며 심지어는 한국 참전 용사 기념재단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휴전으로 끝난 전쟁으로 큰 성과가 없고 기간이 짧고 사상자가 다른 전쟁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 냉혹한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전 추호의 망설임 없이 한국을 위해 싸웠듯이 지금이라도 당장 대한민국으로 달려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만 저의 주름과 백발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참전용사 고 맥코터 씨는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중국인도 우리의 참호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쉬퍼로우 게브레 볼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는 내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라고 한국전을 회상합니다. 한국을 원망한 적이 없냐는 물음에는 없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몸에 기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서 다시 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전용사 테르다 메르샤의 말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자국의 미래, 또 자신의 나라처럼 목숨 바쳐 지킨 고귀한 희생.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투지원 참전국가 16개국,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과거 이들에게 도움밖에 받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70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겪는 참전국가를 잊지 않고 마스크를 보내기도 하며
여러 후원 제품을 발송하며 잊지 않은 채 돕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에게 색다른 후원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 혹은 후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표인 군번줄. 얼마 전에는 6.25 전쟁 전사자의 군번줄이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만에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참전용사의 유족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들의 군번을 새긴 팔찌를 차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군번줄에 새겨진 인식표처럼 한국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이름과 국기를 새기며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작년 69주년에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태그 컬러가 담긴 리스트밴드를 무료로 나눠주며 울림 1950 프로젝트를 했고, 이번엔 전쟁 참전 국가들 모두를 팔찌에 각인하며 특별한 후원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에티오피아 후원협회를 통해 생존해 계시는 139분만을 위한 모자와 한복을 형상화한 조끼를 제작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올리며 6월 25일 70주년을 특별히 생각함을 알렸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또 누군가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넣고 전세계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참전 국가를 영문으로 새겨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당 수익금 일부를 6.25 참전 유공자회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또 단순히 금전적 후원을 위해서가 아닌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자 한다고 합니다. 당시 참전 용사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카이 코리아가 1년 전 6.25 전쟁 69주년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했던 말입니다. 불과 1년 전 했던 얘기지만 그 1년 동안 라카이 코리아는 8년 뒤 빼앗길 수 있는 우리의 영토에 대해 알리고 과거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퍼뜨려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은 채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한국의 기업인으로서 한국을 위했던 건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했던 참전 용사들의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의미를 새기며 변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 3년 1개월,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한 번 더 의미 있게 새기고 지나가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